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무서운 지지율의 본질에 관한 기사 2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3.2%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 정의당은 국회의원 4명의 지방의원 35명을 가진 제대로 골격이 갖춰진 엄연한 정책정당으로서 창당 10년차인 수의 다소를 떠나서 부동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정당이다. 이 당의 대선 후보인 심상정은 지난 8에서 10일 사이 18세 이상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2%로서 이 정의당에 기준한다면 가늠줄을 놓기가 어렵게 얼개와 존재가 차이 나는 국가혁명당이란 이름의 허경영 후보 3.2%에 밀리고 있다. 이쯤이면 이 허경영이란 사람을 과거와 같이 허황되고 만화 속의 돈키호테 같은 인물로 희화할 수만은 없으니 그를 지지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간 허경영이란 이름은 수차례 대선 후보의 이름을 올렸으나 사실상 일종의 객기나 호기쯤으로 그의 행보가 표면해지는 무시당해왔고 지지율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엄연한 정당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제치며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선거판의 현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의미인지와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허경영이란 저 후보를 띄우는 까닭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가만 살펴보면 이 나라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말하자면 기성정당의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사회현상에 대한 일갈이다. 또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이리저리 예산을 확보하여 신혼부부에게 얼마를 주고 나이 든 국민에게는 건국에 대한 보답의 예우를 하겠단다. 말이야 맞는 말들이니 세상이 공분할 숱한 도둑들이 있지만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대표적 도둑질로서 이재명이 아니면 대장동 같은 흑막으로 점철된 개발은 있을 수가 없고 김만배처럼 이름대로 천배만배 이익을 챙기는 도둑놈이 있는가 하면 개발과 관련하여 50억이 흔해 빠진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30대의 젊은이 퇴직금을 50억씩 선뜻 떼주는 뇌물공화국인 이 나라를 제대로 지적하고 나무라는 말이니 듣느니 귀가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매일 개점 휴업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그 존재가 있으나 마나하니 300이나 되는 웬수덩어리들을 국민이 돈 들여 뽑고 돈 들여 유지하며 그 앞에 종노릇을 해야 하니 서툰 민주주의가 빚어낸 현대판 상놈과 상전사회로서 대표적인 봉건시대로의 후퇴다. 필자가 생각건대 이 정도 국회의원 수준이라면 초등학교 학급회가 오히려 평가받을 일이니 100명도 많다. 허경영 말대로 예서도 많은 예산이 줄어드니 알토란 같은 의회를 운영하는 뜻에 100번 찬성한다. 또한 사람 없는 국가가 없으니 결혼과 출산 장려는 인간사회 구성의 필수 요소이며 원초적 인간 본능으로서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고 국가의 기반을 틈실이 하는 기초로서 당연히 허위 말대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옳다. 필자는 1946년생으로 이 나라 국가 발전의 산증인이며 일조를 감당한 월남전 참전자다. 경제발전이란 말에 의뢰이 회자되듯 한국전으로 초토화된 거지 나라의 한국군 파월은 달러의 화수분이었다. 1964년부터 8년 8개월간 연인원 32만이 파월로 벌어들였으니 축적된 돈은 이 나라를 화려한 한강의 기적으로 바꾸었으니 말이다. 지금 사람은 용병이니 배부른 소리하지만 그렇게 파월을 폄훼하는 그대가 사흘만 굶어보라. 장발장처럼 빵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를 말이다. 우리 세대는 허경영이 말대로 그같이 국가를 재건한 당당한 건국공신들이다. 이들을 예우하자는 허 후보의 갸륵한 생각은 겨우 광주 사태와 연관지지 않고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못하고 세월호라도 관련돼야 하는 거지 같은 보훈체계와 사회상의 통쾌한 일침을 주는 신선하고 커다란 감동을 주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쓰는 까닭이 허 후보를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야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들이 국민 앞에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소리보다 제한 몸 추스르고 감당 못하도록 무슨 비리니 스캔들이니 하는 추접하고 내놓기 쑥스러운 온갖 잡음에 에워싸여 있으니 이재명과 윤석열에 묻고자 하는 바 그대들이 허경영보다 난 게 무엇이고 그대들이 허경영에 앞서 내놓을 건더기가 무엇인지 따지고자 한다. 그러니 허 후보 같은 인물이 그대들의 겨드랑을 파고드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아예 심상정 후보는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소식이 강감하게 몸을 숨기고 있으니 허경영의 부상은 이 나라 선거판의 적잖은 파문을 일고 있고 이것이 이 나라 국민이 본 대선에 제시하는 의미를 담은 메시지인 것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다. 이 대업을 위하여 윤석열과 안철수는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마음을 열어야 하니 두 사람이 합당이든 합이든 힘을 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안에 지지세가 오르면 이재명보다는 당연히 보수표를 분산하는 결과로 윤에게 입히는 타격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허경영이 주는 효과를 윤 안의 통합으로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가상에 가까운 현실을 수용할 일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메시지로 분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허위 현상을 억지로 끌어들이고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사실 자체가 현실을 거부하고 몰아가려는 민심에서 국민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남으로써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에 응대하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둘 중 누가 야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힘을 분산치 말고 하나로 모으되 허경영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책을 개발하되 허와 같이 국민의 가슴을 관통하는 계략과 지략으로 비용을 저감하며 국가를 경영할 슬기를 개발하고 차제의 발상을 전환할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월급도 안 받겠다. 지지율 빅포 올라선 허경영의 반장. 이색 공약과 기묘한 발언 등으로 화제를 모아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제치고 지지율 4위를 기록했다. 허 후보는 그간 대선 TV토론회 초청 자격인 지지율 5%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왔는데 이번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에서 10일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허 후보는 3.2%를 기록, 심 후보 2.2%를 앞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38%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5.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11%에 이은 4위다. 허 후보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의 차기 대선 후보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4.7%를 기록해 5%에 근접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는 심 후보 3.5%, 안 후보 2.3%를 모두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 허 후보의 대선 도전은 벌써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이후 1996년 13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고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 진입을 시도해왔다. 허 후보는 그간 기묘한 행보와 파격 공약 등으로 주목도를 높여왔다. 자신이 공중부양과 축지법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외계인과의 교신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허 후보는 지난해 8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땐 장군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민들은 출산, 생활, 취업 절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2개월 안에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과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 밖에도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 미혼 남녀 연애수당 20만 원 등 주로 현금성 공약을 내놓았다. 허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할 재원은 국가예산의 70%를 절약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정당지원금 제도 폐지 등을 실행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허 후보는 지난해 11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3,000명을 없앨 것이라며 국가 예산 70%를 줄이고 대통령 월급도 안 받겠다. 판공비 600억 원, 대통령 임기 중 판공비를 내 개인 돈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허 후보의 지지율 약진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크고 작은 각종 의혹과 잦은 실언, 말 바꾸기 등의 회의감을 느낀 시민들이 허 후보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거대 양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허탈함이 허 후보의 지지율로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 후보가 그동안 선거에 여러 번 도전을 해왔다. 허 후보의 공약을 다른 후보들이 따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꾸준히 대선에 도전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렇다 할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다만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공약을 다듬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무서운 지지율의 본질에 관한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